몸에 약이 묻고 이러면 안아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많고 예. 많이 안 안아 키웠어요. 아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싹 회수를 해서 싹 거절을 해버리시더라고. 싹 거절하고 거부를 하니까 애는 막 더 방방 뛰고 막.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래야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끊임없이. 그걸 요구 안 할 때 큰 코 다치는 거야. 그걸 요구 안 할 때는 완전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 징징거리면서라도 요구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첫째 딸이 금쪽이네요. 네, 어렸을 때는 오히려 순하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막 이렇게. 유니콘 애기 있잖아. 네, 왜 눕혀만 놔도 막 자고 그랬는데 음. 짜증이 늘어나더니 네, 계속 하루 종일 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럼 어떤 걸로 울어요? 이유는 만들어서 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게 이것 때문에 울었다가 연장은 다른 걸로 네, 갖고 와서 대체로 그럴 때 정말 난리 막 울고 불고 막 징징거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일단 집으로 억지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게 지칠 때까지 두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 전에는 진짜 별의별 것 다 해봤는데 뭐 이게 생각하는 의자에도 앉혀놓고 뭐 화도 내보고 애원도 해보고 막 했는데 안 되겠다. 모르겠어가지고 도저히 모르겠어서 지금은 얘 너가 지칠 때까지 울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니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 일단 우리가 이번 금쪽이 사례를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살펴봐야 되냐면요. 이게 생떼일까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때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때를 부리는데 보통은 때를 쓰는 건 때 쓰는 아이들은 왜 때를 쓸까요? 원하는 게 있고 있으니까. 안 들어주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막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얘는 때를 부릴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얘 금쪽이는. 그러니까 얘는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끊임없이 변화되는 요구를 해요. 그거는 다 느끼실 거예요. 네네네네. 뭐 예를 들어 엄마 미워, 저리 가, 나는 엄마랑 안 살 거야, 엄마 나빠가 아니라 맞아.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맞아.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계획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내가 이걸 때를 써서를 꼭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그리고 목표가 정확한데 얘는 목표도 없어. 시작은 그래. 목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은 거야. 그냥 뭐 하나 발동이 딱 되면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끊임없이 눈에 그냥 보이는 걸로 요구를 끊임없이 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맞아, 뭔가 그거 요구를 너무- 해요. 네, 맞아요. 자다가도. 것 네. 같아. 근데 얘가 특히 뭐를 가져다 달라라는 게 있어요. 물론 많은 요구를 하지만 몇 가지 특히 얘가 더 많이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자기 애착 담요. 그렇죠. 담요하고 그리고 또 인형들. 네. 네, 그렇죠. 보통 네. 그거에는 좀 좀 그 생떼를 쓸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달라고. 네, 맞아요. 다른 거보다 더. 네. 네. 왜 그럴까요? 촉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하. 그 자극 추구를 통해서 불안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극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지금 얘한테 있어서 애착 담요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내지는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 자기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는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네. 그러면 요구를 할 때 얘 마음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뭔가 다른 때보다도 좀 더 나는 안정을 필요로 해요잖아요. 이 힘든 마음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네. 금쪽이의 생떼의 특징 또 하나가 있어요. 뭘? 그러니까 마지막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 자기 주장으로 마침표를 찍고 상황을 종결하려고 하는.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통제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바짓단 같은 것도 아까 자기 동의 없이 그냥 엄마가 접었는데 그 직전에
뭐라고 야단을 치면서 접었어요. 그럼 그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나의 기분 나쁨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나 기분 나빠요. 엄마 왜 그렇게 말해? 하면 될 걸. 그렇지. 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짓단은 원래대로 해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통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끊임없이 명령을 하잖아요. 갖다 놔라, 여기다 뭐 이렇게. 이래야지만 덜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통제적이고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요럴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결국 자기 요구를 받아들여 주느냐로 됐어. 내가 우위를 점하고 이 상황을 마무리했네. 휴, 다행이다. 덜 불안하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난감한 문제 행동들, 울고 불고 때를 쓰고 하는 것들이 주로 집에서 그리고 엄마하고 있을 때 많이 발생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잡아볼까? 어머머머머머. 저거 빌려줘서 알았지? 응. 어머. 사이좋게 갖고 놀아. 알았지?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끊어봅시다. 얘는 왜 엄마가 뽀뽀하거나 스킨십하는 거를 입을 막거나 밀거나 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엄마는 얘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원래는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몸에 약이 묻고 이러면 안아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많고. 예. 미용실 약이 또 세니까. 세지. 네, 그래서 많이 못 안아줄 상황을 대비해서 많이 안 안아 키웠어요. 아이고. 만약에 얘가 안아주는 걸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못 안아주는 상황이 왔을 때 안 안아주면 얘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 필요한 나이 때 해주면 그걸 딛고 가는 건데 그쵸? 이거를 안 해주고 이거를 해줘서 나중에 계속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내지는 이건 해줬는데 나중에 못 해주면 어떡하나를 걱정해서 지금 필요한 걸 안 해주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맞아.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와의 스킨십을 하는 거는 생존과 면역에 도움이 돼요. T 림포사이트라고 하죠. 굉장히 그 T 림파구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면역이 강화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킨십을 아래쪽보다는 얼굴에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몸통을 쓰다듬어 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몸통을 쓰다듬어 주는 것보다는 얼굴과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라는 거죠. 얼굴을 보듬어 주고 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른둥이들 있죠. 일찍 태어난 아이들,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부모가 가서 많이 스킨십을 해주고 만져줬더니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인체. 다른 사람보다 부모가 해주는 스킨십.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가 엄마와 가까이 있고 엄마 몸이 닿고 스킨십하는 거를 편안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와의 어떤 스킨십, 편안한 상호작용, 안정된 애착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연우야. 갔다 와. 왜?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는 뭐야? 왜? 흡연은 뭐 성인이시니까 그거 자체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릴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접 흡연 중에서도 3차 흡연이 있는데요. 몸에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묻어오고 몸에 이제 담배 연기 같은 게 다 묻어 갖고 왔을 때 아이를 만지거나 아이를 안거나 하는 걸 또 간접 흡연의 문제로 보거든요. 두갑이면 40개 피니까 적어도 40번 내지는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으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런 건 사실 아이를 위해서는 좀 걱정돼요, 저는. 지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흡연 하나? 네, 풀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물론 임신 중에서는 안 폈어요.
임신 중에서는 금연을 그 사이에는 금연을 했고 이 기간만 참자 이러고 있었는데 의존도가 높죠. 안 피면은 일단 우울감이 너무 확 와서 화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안 되더라고. 너무 그게 좀 크게 오더라고 우울감이. 이게 다른 일에 열중한다는 게 약간 표현을 바꿔보면 몰입, 중독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요. 왜냐면 뭐에 확 몰두하고 있으면 잠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흡연, 카페인도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커피. 네, 거의 식사 잘 안 하시죠? 맞아요. 약간 말초적으로 약간 즐거움을 주죠. 그리고 도파민이 확 나오는 동안에는 고통을 조금 잊어요. 너무 괴로울 때는 잊으려고 뭔가에 몰입, 중독 이런 양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불안이 너무 높으면 그 높은 만큼의 불안이 그대로 전가가 되겠죠, 아이한테. 아빠도 먹어? 다 너는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은 희생을. 나 희생한 거 맞아. 그러니까 나보다 더. 너보다 더 희생한 거 맞아. 애 데리고 일했지. 산후조리도 한 달 안 하고 나가서 일을 했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10만 원씩 계속 줬잖아. 100만 원. 좀 그렇게 그래도 자주 만나세요? 어쨌든 애들의 아빠는 아빠고 그럼요. 애들은 아빠가 필요하고 뭐 저랑 이게 애기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애들한테는 필요한 존재고 그래서 지금은 주말에만 주말 부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주말에 만날 때마다 약간 자주 좀 다투시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대화를 안 해요. 제가 원래는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왜냐면은 하면 싸우니까. 그냥 대화를 안 하는 굳이 뭐 대화를 해서 풀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많이 다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댁은 이혼 정리가 다 되고 나서도 계속 다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서로 의논을 해서 좀 맞춰 나가는 과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애하면서부터 또 임신, 결혼과 관련되는 거,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양육관이 당연히 다르거든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그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소통도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뭐 말만 하면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이 아이들한테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안 싸우고 있을 땐 그럼 괜찮으냐? 그냥 냉랭하잖아요. 서로 말 안 하고 있고 월화수목 육아와 금토일 육아로 한 공간에 있을 뿐이지. 굉장히 나눠져 있으니까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애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 그렇죠? 불안하죠. 이게 뭐지? 자,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요 인간관계를 배워요.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또 다퉜다가도 어떻게 화해를 하는지 이걸 다 보고 크는데 그런 걸 배우는데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러면 아이들의 이러한 사회성 발달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아이고. 엄마 너무 졸려. 아빠 고고 싶어요. 아빠 고고 싶어요. 아빠 앞에 있잖아. 아빠 고고 싶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불편하긴 하죠. 불편하긴 하는데 이게 애기 아빠가 다른 방에서도 잡았는데 애들이 찾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냐고. 그래서 그냥 네. 근데 이 상황은 함께 키우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월화수목 육아와
금토일 육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눈치가 빠르다고요. 지금 다 한다고요. 아빠가 오는 주말에 좋기도 한데 불안해. 조금 불안해. 또 싸우면 어떡하지?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서로 웃고도 있고 또 뭐 잘 지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죠. 네, 그런 면들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엄마, 말 잘해주세요. 엄마, 나 마음 엄마 잘해주세요. 엄마. 안 들어가자. 이 영상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요. 아이들이 때를 부리다가요, 이렇게 들러붙어요. 맞아. 자꾸 오거든요. 맞아. 그쵸? 그랬을 때 엄마가 쓴 방법은 뒤로 물러나시는 건데요. 이게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생때를 부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자꾸 들러붙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까요? 4살짜리가? 못 알아듣지. 그래서 이렇게 밀면 안 돼요. 그 저녁에 안아주면 더 크게 울어서 제가 안아주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얘가 울 만큼 울었을 때 얘가 원하는 걸 주면 그치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래서 피하는 것도 있고 이게 너가 울면 내가 멀어질 거야 이거를 요즘 그것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긴 했어요. 네. 뭐 들어보니 나름의 깊은 의도는 있었어요. 잘해보려고 애쓴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아이한테 가는 메시지는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구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더 큰 문제인데요. 아이와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감정적인 상호작용.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게 안 돼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 상호작용을 요구할 때, 그럴 때 정서적인 부분을 싹 회수를 해서 싹 거절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싹 거절하고 거부를 하니까 애는 막 더 방방 뛰고 막,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래야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끊임없이. 그걸 요구 안 할 때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걸 요구 안 할 때는 완전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 징징거리면서라도 요구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엄마가. 왜?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애는 엄마하고 직접적으로 마음을 나눠본 경험이 얘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엄마랑 직접적으로 마음을 나눠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 안아주세요. 그냥 엄마 좋아요. 엄마 품으로 파고 들어가서 엄마 하면 될 거를 이걸 못하고 엄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엄마가 베는 베개, 엄마가 끌어안고 자는 베개, 엄마가 덮는 담요, 이불, 그걸로 엄마가 필요할 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물을 통해서 나를 진정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4살밖에 안 된 애가 너무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그죠? 이거 엄마가 바꾸지 않으면 그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이사 가야 되는 건 6월잖아. 여유 기간이 진짜 딱 한 달, 10일 동안 우선은 벌어야 되는 돈이 우선은 최소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답을 내린 게 그거야. 어떤 거? 1, 2주만 애들 봐줄 수 있냐는 거야. 6월부터.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안 그러면 진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내가 애들 데리고 모텔방 전전해야 돼. 그게 우선은 나는 못하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다 못한다는 소린 거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면은 애들하고 모텔방 다녀야지 뭐 계약금 받은 거 그래서 화내지 갖고. 말고. 아, 화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증금 받는 거 막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모텔방 가는 거밖에 그러니까 없어. 화내지 말고. 아우. 이거는 그래서 이거 직구할 때까지는. 애들을 1, 2주 보육원을 보내야 되는 이 생각까지 있어 나는 지금. 나는 너를 100% 신뢰하지 않아. 신뢰하지 믿지 마.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줬으면 좋겠었는데 넌 그걸 안 해줬어. 금쪽이 엄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좀 보살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게 안 오면 엄청나게 화가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사를 하는데 어쨌든 아이를 데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2주만 아이를 봐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걸 못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상황을 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엄마는 벌써 딱 듣자마자 안 해주겠다는 거네. 직장을 다니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다 못한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면은 그러니까- 애들하고 모텔방 다니면 당연하지 뭐. 이게 안 들어주겠다는 거네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네. 내지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네. 이 보호라는 거에 딱 건드려지면 엄청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를 내는 마음의 밑면은 굉장히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려지면 못 견디는 거죠. 네, 그래서 사전에 드렸던 문장 완성 검사를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제가. 근데 몇 가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나왔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더니 많이 힘들었다. 힘드셨구나.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어릴 적 기억.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과 아픔인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엄마의 어린 시절에 그런 보호를 못 받았나? 기본적인 꼭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잘 못 받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유. 네. 좀 들어볼까요? 엄마 얘기를.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네. 누구한테? 아빠한테 많이 맞고 자랐고 동생이 잘못을 해도 제가 맞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집을 비는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집안일 거의 많이 다 하고 밥을 8살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제가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방과후가 없으니까 집에 바로 가서 밥을 해야 되죠. 네. 동생도 밥을 있고. 해야 되고 해봐야 되니까. 그게 학교에서 어울리는 친구도 없었고 아유 왜? 네. 그럼 어머님도 따뜻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시죠? 아이, 가엾다. 엄마의 삶도 너무 가엾다. 이게 아빠랑 먼저 틀어지고 그다음 엄마랑 이게 동생들하고 또 틀어져서 앞으로는 보고 살지 말자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연락도 안 해요. 큰 상처다. 가족 두 번 또 크건 작건 누가 때리는 거라든가 그런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오시는군요. 이게 보호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긴 해요. 네. 아이고. 어릴 때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이 사람의 정서 상태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이후에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그러니 이렇게 크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혼란형 애착이 생겨요. 근데 혼란형 애착 중에서도 악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절대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대놓고 난 당신을 믿지 못한다고. 나는 너를 100% 신뢰하지 않아. 신뢰하지 믿지 마. 믿지 않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마음은 언제나 외로워요. 외로워서 누구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꼭 공격할 것 같아요, 나를. 엄마의 마음 안에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그러나 또 멀어지면 굉장한 외로움과 늘 기본적인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엄마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좌절과 분노감 이런 것들이 좀 그대로 보이네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상 하려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이걸 대물림하지 않고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는 마음은 그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배워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메꿔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금쪽 처방은요. 스킨십으로 모녀 매직입니다. 은영 매직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면 멎었던 심장도 뛰잖아요. 그래서 마음 심폐소생술입니다. 네, 스킨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킨십 많이 하시고요.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부모로서 줘야 될 사랑을 주시고 아이는 그 과정에서 엄마를 안전기지로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해나갈 겁니다. 네. 아빠 끼어들 거야. 여기. 여기.
아빠야. 아빠야? 는 스킨십 시간입니다. 아빠야? 는 스킨십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킨십 시간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엄마 지호 좋은데. 뽀뽀도 해줘. 엄마가 이렇게 만지는 거 싫어? 응. 좀 조금씩 하면 안 될까? 누야. 밑에 나간다. 엄마 날아간다. 지금은 스킨십 시간입니다. 자자자자자. 쟤 떠나자. 쟤 떠나자. 때리지 말고. 피크제 먼저. 아니야. 아빠 구매님. 엄마. 안 보여요. 엄마, 안 보여. 아저 나와라. 지호 잘했네. 엄마랑 같이 해볼까? 지호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지호 다음에 엄마랑 뭐 해볼까? 재밌었어? 같이 해볼까? 어떡해. 내가 진짜 많은 걸 안 해줬구나.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정말 쉬운 말들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호 잘했네. 다음에 또 해보자.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지호 잘했네. 지호 잘했네. 다음에 또 해보자.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할 수 있어. 엄마가 할 수 있어. 됐어. 임신했을 때는 2번 다 참았었죠. 잘하셨어요. 지금 하루에 몇 개 피 피우세요? 지금요? 무시고요. 빨대처럼 후 길게 쭉 계속 다 할 때까지 하세요. 우리 몸에는 일산화탄소는 없기 때문에 영이 나와야 좋은데 선생님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연소되는 그 연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 모든 신체 기관 아직 발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쓰셨습니다. 우와, 눈 내린다, 그치? 눈 내린 것 같다. 저도 여기 뽀독뽀독. 슝! 슝! 아이, 무서워. 여기다 보이자. 잘한다, 우리 애기.
거니까 먹어야 돼 이거. 알지? 출발해봅시다. 이제는 뺏겼다. 지우 엄마 맨날 차 깨끗하게 해줄게. 엄마. 응? 좋아요. 고마워. 지우야, 이거 봐봐. 짜자자잔짠짠. 지우 다리. 짜잔. 뭐야? 손. 지우가 하나 뽑고 엄마가 하나 뽑아서 스킨십 하는 거야. 다리랑 손. 지우 다리 주세요. 다리 주세요. 손. 만져. 다리랑 손. 나는 와, 다시 뽑. 섞어. 어떤가? 지웠고? 엄마 입. 문누. 꼬일라. 문누. 꼬일라. 뽀뽀. 지우. 문누. 꼬일라. 문누. 꼬일라.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나도. 나도? 여기는 입술. 코. 뽀뽀. 뽀뽀. 오이. 여기도. 엄마야 놀자. 엄마랑 놀자. 오늘 아빠랑 단둘이 나와서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 아빠도 기분이 좋네. 잡아. 잡았어. 오, 또 잡았어. 지호가 잡았어요? 아빠랑 엄마랑 이제 안 싸울 거예요. 싫어. 응? 그래? 아빠 약속. 이렇게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도장. 도장. 고마워. 뽀뽀해줘서 고마워. 너무 좋아. 지우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